네, 트렌드인 부동산 오늘 강민 변호사와 함께 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주택 임차인들 중에 보면 이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서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럴 때 낭패를 좀 방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좀 안전하게 확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을까요? 네, 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 너무나 당혹스럽죠. 그렇죠. 더구나 그 임차인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재산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더 네. 타격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임차인들은 그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맞아요. 혹시 살 수 없다면 내 임대차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한지 너무나 걱정이 되실 겁니다. 네.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전받는 방법은 둘 중 하나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임차인이 경매와 무관하게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선순위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더 빨라야 됩니다. 네. 그러니 임차하기 전에 그 임차주택의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근데 집을 임대할 때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등기부를 확인해도 근저당권이 없으면 굉장히 좋지만 없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차하려는 주택에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을 임차받으신 분들은 그 경매에 따른 배당 절차에서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아 손해를 방지하셔야 돼요. 예, 이것이 바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전받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배당은 그 권리가 성립한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루어지거든요. 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다른 권리에 앞서서 자신이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교부받은 때에 성립합니다. 참고로 우선 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럼 간략한 예시를 통해 그 임차인과 그 저당권자들 사이에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시면 예,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2014년 1월 1일에 설정되었고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2014년 7월 1일에 설정되었고 후순위 근저당은 2015년 1월 1일에 설정된 사안입니다. 예, 이 사안에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성립 시기를 보시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그 갖춰진 2014년 7월 1일이 돼요. 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성립 시기가 그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고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는 빠르니 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모두 배당을 받은 후에 그 임차인이 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그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성립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 이런 의미에서 우선 변제권이라 하는 겁니다. 음.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 배당이 자기 차례까지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 임대차 보증금 이 액수가 좀 많이 적은 경우에는 이런 거 상관없이 좀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 최우선 변제권이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그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그 자기보다 앞서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이는 영세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그 안전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건데요. 그러나 소액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일 전에 전입 신고를 하고 이를 낙찰 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네.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당 요구 기간 내에 배당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최우선 변제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우선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보증금이 증액되어 재계약을 하였다면 더 이상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아, 그 또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 예.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네. 근데 이제 9,5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9,500만 원 전부를 그 인정받으시는 게 아니고 최대 3,200만 원까지만 변제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한편 소액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배당 금액의 2분의 1로 한정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최우선 변제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그 보증금 액수가 작은 그 되게 예외적인 경우에 그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따라서 임차인은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그 보호받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 요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주택이라는 뭐 그런 문제인데요. 네. 그 임차인이 그 자기가 그 주택을 임차하려고 그 임차 주택에 대한 등기부를 열어보았습니다. 예. 근데 근저당권도 되게 많이 설정되어 있고 또 그 압류 가압류도 많이 붙어 있어서 아 이걸 내가 임차하게 되면은 대항력도 인정될 수 없고 또 네. 우선 변제권도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 뭐 이런 집주인이 그러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괜찮다. 이 부분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안심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은 그 원칙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 보호받지만 예외적으로 다액의 근저당이 설정되고 경매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유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경매 배당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함께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